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홍 원장의 전공 분야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오늘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 꽤 인상적입니다. 예, 그 한마디로 정의해서 사관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관왕. 사관왕, 왕. 사관왕. 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화요일 날 저녁 때 4강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4강을 대상으로 내지는 갤럽은 약간 문화랑 다르지만 그 이후에 나온 전화면접 조사, ARS 말고 전화면접 조사가 4개가 있어요. 네. 4개가 있는데 4개가 모두 전체 유권자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 선호도가 한동훈 후보가 1등이에요. 아, 그러니까 4개 다 모두 1등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3개만 저기 네. 올려놨는데 맨 위에 거는 그 엠브레인 YTN 조사인데, 엠브레인 YTN. 예, 근데 그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19%죠. 그 다음에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이런 순서입니다. 그 두 번째 거는 그 이제 문화일보 조사예요. 네. 문화일보 조사인데 16%, 15%, 12%, 7%죠.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뭐 이 순서고. 그 다음에는 갤럽이 국민일보랑 조사를 한 건데 네. 한동훈 20%, 김문수 17%, 홍준표 17%, 안철수 10%. 지금 네, 예. 그렇죠. 예, 안철수 16이에요. 안철수가 꽤 많이 나와요. 예. 16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뭐냐 경선 룰에 따른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한 게 아니라 전체 유권자인데 사실 저 흐름이 그 국힘 지지자들까지도 이어지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특히 무당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는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보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는 야당 지지자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38%가 나오고 근데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 뭐 이준석, 안철수 2%.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21%, 홍준표 19%, 김문수 17%, 한덕수 17%, 부동층이 18%다.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21%로 1등이 나온 게 갤럽이 계속 이 문항을 물어봤잖아요. 작년 네. 말부터 처음이에요. 오늘이 처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는 16%였단 말이죠. 거기서 21%로 올랐어요.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 감독님 이 문건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네. 자 보시면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지지율 변화가 된 게 있으면 갤럽 있죠? 네. 네. 그 저거는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이고 네. 그 저기 위에 1번을 보시면 1번 한번 보시죠. 아, 위에 거예요, 위에 거. 네. 네. 저거 보시면은 4월 3주, 4월 4주 이렇게 나왔죠. 그래 그렇죠. 예, 저기 보면은 갤럽 거. 한동훈 21%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객관식보다 사실 이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조사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렇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어저께 나온 4개의 조사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4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러면은 마지막 4강 후보자에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친윤 반탄표가 김문수, 홍준표로 나눠갈 거다. 아하. 그래서 한동훈은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무수히 쏟아졌어요. 그래서 마치 뭐 자기가 무슨 월드컵 문어나 된 마냥 이제 한동훈 망했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네. 나경원 후보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나경원표 어디 있어? 나경원표 어디 있니? 네? 근데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여론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랍시고 얘기하시는 분들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경원 그 후보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동훈 쪽으로 안 간다.
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럴 만한 그것도 없고 왜 그러냐? 이분들이 그 뭐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게 이 누가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느냐. 이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절반가량은 있어요. 지금 아하. 절반 이상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만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자,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검증을 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 결국 지금부터는 이제 지지층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자, 과거에 이제 찬탄 반탄 넘어서서 누가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으로 집중한다. 그렇죠. 라는 게 지금 수치로 드러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수치로 드러났고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 1위를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발표된 이제 YTN 엠브레인 거기서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니까 여기서는 김문수가 1등을 했어요. 네네. 31%. 근데 한동훈이 얼마냐? 29% 아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군요. 예, 붙어 있고 홍준표가 의외로 고전합니다. 떨어졌죠. 23%예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했고요. 예, 23%입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당연히 홍준표나 김문수보다도 한동훈이 앞서죠.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이제 한동훈이 앞서는 건 그냥 굳은 자고, 네. 굳은 자고요. 1위 하는 거는요. 근데 국힘 지지층에서 이 오늘 한국갤럽에서 국힘 지지층에서 1위로 치고 올라왔고 어제 저녁 YTN 엠브레인 여기서도 거의 이제 1위하고 근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추이다. 네. 아까 우리 홍 원장이 많은 뭐 자기가 자칭 무슨 선거 무슨 전문가다 하면서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 선거 분석의 기본을 모르는 좀 아마추어적인 분석인데 우리가 선거 이 판세는 특히나 이 최종 결정일이 가까워지면 굉장히 요동치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추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속에서 누구의 파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만 그럼 나경원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이 에너지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의견 유보층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죠. 의견 유보층에. 그 의견 유보층의 상당수가 지금 한동훈 지지로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요. 네. 그 부동층 의견 유보층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오는 이제 조사들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언론사에서 하는 조사들. 이 조사는 의견이 없다. 뭐 이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재질문을 거의 안 해요. 안 하죠. 네, 안 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재질문은 안 하고 그냥 물은 무응답으로 해서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놔둬요. 근데 경선에서는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룰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룰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안 물어보면 유효 표본 숫자가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부동층 중에서 이렇게 어떤 분을 선택하는 그런 응답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실은 언론사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험칙으로 보니까 이분들은 한동훈이나 안철수 쪽이 상대적으로 많더라. 이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탄핵을 찬성한 후보를 나는 지지한다라고 이게 막 소리쳐 얘기하기에는 보수층 내 분위기가 그동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살아나면 이게 이제 지지율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요 참 선근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속도가 여론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판단의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흐름을 타면 이 흐름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뭐 보수 내에서 이제 야 탄핵 찬반이야 아무래도 대통령 그렇게 네가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이 무대에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 대통령이 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아마 국민들에게 염장지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뭐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안정권 씨하고 통화했던 그 통화 녹취록이 서울의 소리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 그거 들으면서요. 공개했다 삭제했죠? 삭제했나요? 네. 네. 저 그거 들어보면서 도대체 아니 이 욕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굉장히 찰지게 해요. 아주 찰지게 아주 전 욕을 잘 못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욕을 그렇게 뭐 XXX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활동했던 석동현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뭐 그냥 야 그렇게 비판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뭐 4시간 동안 뭐 이삿짐 싸고 있는데 4시간 동안 뭐 윤통을 만났다. 그래갖고 나경원 보좌관한테 문자를 보내었더니 이 XXX가 그걸 씹어버리더라. 네. 어우. 그러니까 우리 현종님이 그 일생을 살면서 할 거를 그분은 한 단 몇 분 만에 하더라고요. 네? 그 김계리 변호사 네. 같은 사람 만나면 네. 전 아마 아유 그냥 초토화 되죠. 초토화돼요. 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음. 야, 진짜 그렇게 계몽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욕으로 그냥 계몽된 모양이에요. 그 이제 계몽의 의미를 알겠네요. 사실 이제 우리 윤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 잔 잡수시면 참 걸지게 참 말씀 잘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내가 그동안 뭔가 지켜라 했고 했던 사람의 정체가 실체가 저렇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저 민주당은 뭐 이미 벌써 내각 구성하고 뭐 이미 뭐 할 법안들 다 만들고 지금 완전히 이제 딱 포진해서 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에서 야 그러면 저 사람 이길 사람 상대가 누구냐? 자 70몇 세 꼰대 이미지가 있는 김문수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딱 보면 이제 값이 나오잖아요. 제가요 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직 이게 기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네. 모 시사 주간지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르뽀하러 갔대요. 서문시장? 기자 뭐 한 서너 명 이렇게 해갖고 갔대요. 가갖고 상인들을 한 100여 명 만나서 야 많이 만났네. 네, 물어봤대요. 이재명 대항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고 뭐 르뽀 잘 알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한동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동훈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때 그 한동훈 후보가 그 대구 며칠 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 1월 저녁에 뭐, 야시장 뭐 인파가 엄청났죠. 네네. 엄청났는데 그 사실 중앙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보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 보내놓고 뭐 거기 이제 이 고참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하면 긴가민가 했대요. 네. 갑자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니 뒷사람 해주는 거 아니냐. 뒷사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제 탄핵 뭐 찬성 반대 관심 없다라고 대구의 서문시장의 상인들이 얘기하더라.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 보통 대구의 서문시장을 보수에 뭐라 그럽니까? 성지라고 그랬죠. 보수의 성지. 네. 보수의 심장. 심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선거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 그럼요.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가 이제 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져.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막 저도 이제 딱 어디 가면은 이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그동안 별로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직접적으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저 한동훈 지지.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 김문수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기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겉만 보지 마라.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뭐냐면 민심이라는 게 항상 어디에 시장 바닥에 가서 막 시위하다 모인 사람들 보지 말고 어디 시장 가면 이제 식당이나 뭐 이제 막걸리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진짜 민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 속에 정답이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 밑바닥 저작거리에서 민심의 중앙값을 그걸 일단 발견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홍 원장이 얘기했던 뭐 시사주간지의 서문시장 취재기는 뭐 매출에 공개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 저녁 7시에 그날이 서문시장 정기 휴일이었고 또 일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캠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서문시장 갔는데 별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를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 처음에. 그리고 걱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완전히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200m 걸어가는데 무려 20분이 걸렸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마음을 이제 딴 사람한테 알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이제 여론조사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게 이제 소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네. 그 바람이란 게 바람이 그러니까 정치 선거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에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게 제가 한번 그걸 경험한 게 예전에 이제 그 JP 김종필 총리가 이제 선거운동 시작할 때 네. 첫날 천안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그때 옛날에 이제 저 누구죠? 그 허주 예. 김윤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충청도 사람들 핫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JP가 나서 그 김윤환 사람이 우리 충청도 사람을 핫바지라고 그래요. 핫바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났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제 핫바지예요. 그러니까 그날 유세 한번 딱 하면서 딱 끝나버렸어요. 이 신문 일면 제목에 충청 핫바지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죠. 근데 바람이 제가 충청도 사람이어서 JP 일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전에 이 선거 유세를 하러 갔는데 플랜카드로 유신 잔당 물러나라 이렇게 크게 썼대요. 네. 그래서 그걸 JP가 딱 보고 딱 올라 나 잔당 아니요 본당이요. 아 잔당 아니요 본당이요. 네, 맞아요. 유신 본당 그 유명한 얘기고. 그래서 그때 그 JP 천안 연설 이후에 그냥 충청이요. 충청의 야 우리가 핫바지라고 하면서 그 자민련 돌풍이 불었죠. 네. 예. 참 그런 겁니다. 지금 결국은 아마 TV 토론을 보시면서 1차 토론 이렇게 보시면서 야 이재명하고 토론 붙어서 이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다들 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바람을 형성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거치고 내일 또 사자 토론 거치고 하면 대충 분위기는 잡힐 것 같아요. 네, 잡히죠. 지금 아까 우리 홍영림 원장이 이제 사자 결정된 이후 실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에서 사관왕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토론에 대한 평가가 아직 미반영된 겁니다.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반영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어제부터 시작된 오늘 내일까지의 이 3일 연속 토론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 90%는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거에 있냐면요. 이 토론 전후에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검색량이 한동훈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홍 원장 준비해 오셨죠? 예. 자 볼까요? 그거 한번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량은 아니고 이건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빅데이터인데 저게 지금 파란색이 한동훈 맨 제일 위에 있는 게요? 위에 있는 거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를 비교한 거죠. 노란색이 네. 맨 아래 김문수고요. 저게 지금 토론 시작하면서 저 흐름을 좀 보면 명확히 차이가 나죠. 명확히 차이가 나서 이 세 분의 차이가 지난주에 완전히 벌어졌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거는 한동훈은 파란색이고 빨간 거는 한덕수입니다. 한덕수인데 지금까지 한동훈과 한덕수는 빅데이터량을 비교할 의미가 없었어요. 한덕수 총리가 워낙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의 기사나 뭐 이거 여러 가지 언급 소스는 어디냐? 총리실에서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뭐 국제 통상 그렇죠. 외교에서도 나오고 사방에서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기사량도 많고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얘기되는 게 많은데 드디어
역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그래서 이게 크다라고 하는 얘기고 방금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어도 지난주에 한동훈 검색량이 94,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4, 안철수 81, 홍준표 71, 김문수 65. 이게 직전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의 검색량이 2배로 늘어났다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 오늘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한덕수 지지율입니다. 네. 근데 이 한덕수 지금 대행이 뭐 다음 주에 사퇴한다 뭐 등등 이야기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경쟁을 하려면 네. 압도적인 1위여야 돼요. 그거 그죠? 저희 어벤져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도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요. 대선 후보로 한 번씩 뜹니다. 고검 권한대행이 그랬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습니다. 한 번씩 다 떠요. 근데 그 당시에 고검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또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지지율과 지금의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을 비교해봐라. 네. 미안한 얘기지만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좀 초라하다. 제가 그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해갖고 토론 직전에 어떤 수치인데 이제 한동훈이 1등하는 게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토론을 토론에 대한 평가까지 반영된 거에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쭉 그냥 1등으로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동훈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건 진짜 한편에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이 드라마는 시작돼 가지고요. 예. 20년 정말 절친한 형님 대통령이 그거 했는데 이 동생 당 대표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막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갖고 12월 16일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당 대표에서. 그래서 와신상담하다가 활동 복귀해서 활동 재개해서 막 하는데 이 배신자 이 개 XXX 굉장히 고초를 겪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5월 3일에 그 12월 3일에 이 드라마가 시작되었고 5월 3일 끝나는 거예요. 딱. 그 5개월간의 이 드라마. 근데 한동훈이 다시 쫓겨난 지 5개월 만에 이 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드라마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대행이 내밀 수가 없어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주말 사이에 한 대행이 한국갤럽 조사 보고 제가 볼 때는 출마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이 정도 가지고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후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치할 분도 아니고, 그죠? 예. 나와서 뭐 저런 정도의 이 지지율을 얻어갖고 그냥 뭐 불쏘시개를 쓰이고 없어진다 그러면 뭐하러 나와요? 그렇죠. 이제 신지호 의원 말씀이 사실 정확한 얘기인 게 과거 역대 총리들이나 뭐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이 한덕수 총리보다도 지지가 더 좋았던 분들 많았어요. 여야를 그렇죠. 통틀어 1등한 분들 많았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 과연 그 정도가 되느냐? 근데 그래도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다 포기했죠. 그 당시에 네. 다 포기했는데 그럴 만큼 동력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굳건한 의지,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여야 통틀어 1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나오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오늘 한국갤럽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게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 경선에도 참여 안 했고 그러면은 사실 국민 후보다 뭐 이런 명칭을 갖고 나오려면 중도 진보층의 표도 상당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한덕수를 넣었을 때 이재명 지지율이 푹 꺼져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하. 그게 아닌데 이쪽 지금 국민의힘 후보 네 분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뺏어온다는 건 거의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서 그 중간 지지에서 있는 분은 이재명 지지를 푹 가져와야 되는데 이쪽 지지를 푹 가져오면서 나오겠다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없죠. 의미 없죠. 그럴 거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미리 나오셨어야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앞으로의 그 전망이 참 쉽진 않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이미 때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자,